안녕하세요. 한류의 신과 해외 반응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TV입니다. 오늘은 한류의 문화가 잠식될까 겁먹어 중국처럼 한한령을 대놓고 하지 못하고 각종 데이터를 조정해서 한류의 확산을 막으려는 미국식 한한령 행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이슈는 무엇보다 BTS 그래미 보이콧 이슈입니다. 그렇지만 이 그래미에 K-팝을 아시안 범죄에 격리시키려는 시도는 다른 컨텐츠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국뽕 일본뽕에 빠진 매국노들은 또 제가 이런 분석을 내놓으면 이런 소리를 할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하는 행위니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논리라면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며 비판하는 이유는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나라 일부 시위 현장에서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와 심지어 일장기를 흔들어대는 일베충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욕을 하던 조선시대 양반 세력이 중국을 사대했다는 행위를 그대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주권이 엄연히 살아있는 주권국 대한민국에서 남의 나라 국기를 흔들며 미국과 일본의 사대를 하는 행위를 자칭 애국시민이라고 포장을 하는 가식적이고 내가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목숨을 바쳐 우리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님을 비롯한 우리나라 독립영웅들께서 무덤에서 통곡할 노릇입니다. 제발 내가 있다면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았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 가장 심각한 미국이 한류의 확산을 막고 전세계 소프트파워를 지키려는 대표적인 꼼수 3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채널에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넷플릭스의 행태입니다. 바로 넷플릭스의 시청지표 왜곡은 미국산 대작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스템입니다. 세계 최대 스트리밍 플랫폼인 넷플릭스는 글로벌 흥행의 척도로 자리 잡았지만 이들이 채택하고 있는 순위집계 공식은 태생적으로 미국 콘텐츠에 막대한 어드밴티지를 부여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뷰 공식에 숨겨진 함정, 넷플릭스는 지난 2023년 6월 기존의 총 시청시간 중심의 순위집계 방식을 시청횟수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플랫폼 측은 러닝타임이 긴 작품이 무조건 유리했던 기존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 짧은 분량의 작품에도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그러나 영국 미디어 분석 매체들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들의 시선은 다릅니다. 이 공식은 미국 할리우드 스튜디오가 주도하는 고비용 단편 미니시리즈나 2시간 안팎의 미국 오리지널 영화에 압도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면 한국 드라마의 표준 포맷인 16부작 이상, 회당 60에서 70분의 장편 구조에는 치명적인 감점 요인이 됩니다. 수식의 불평등성, 총 시청시간이 동일하게 1억 시간을 기록했더라도 러닝타임이 200분인 미국 4부작 미니시리즈는 3천만 뷰로 집계되는 반면 러닝타임이 1000분인 16부작 한국 드라마는 1000만 뷰에 그치게 됩니다. 즉 한국 드라마가 미국 드라마 대등한 순위에 오르기 위해서는 실제 전세계 시청자들로부터 3배 이상의 물리적 시청시간을 뜯어내야만 하는 불리한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닐슨 데이터와 넷플릭스 자체 지표의 극단적 괴리, 미국의 권위 있는 시청률 조사기관인 닐슨의 미국 내 스트리밍 차트와 넷플릭스가 발표하는 글로벌 톱10 보고서를 비교하면 미국의 조직적인 데이터 감축의 정황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국 미디어 분석 포털 TVREV의 데이터 분석 리포터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메가히트를 기록한 한국 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글로벌 닐슨 집계에서 무려 6억 8,300만 시청시간이라는 압도적인 트래픽을 기록하며 글로벌 역대 시청순위 14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동기간 미국 내 넷플릭스 주간 스트리밍 탑10 차트에는 단 한 차례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러닝타임 분모가 너무 커 뷰 환산 점수에서 철저하게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데이터 분석가들은 넷플릭스의 새로운 알고리즘은 비영어권 컨텐츠가 장기 흥행을 통해 미국 주류 차트 최상단의 대한 세력으로 알받게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저지하는 방어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 제작 콘텐츠의 디지털 지배력 고착화, 유럽의 미디어 연구기관인 앙울료 델라 TV가 2025년에서 2026년 넷플릭스 시청 데이터를 전수조사해 발표한 리포터의 제목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넷플릭스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세계 시청시간의 약 60%가 미국산 콘텐츠가 시청됨이라는 이 보고서는 플랫폼의 순위집계 방식과 메인 화면 큐레이션 알고리즘이 철저하게 미국 중심주의로 회귀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글로벌 구독자 기반의 80% 이상이 북미의 지역에 분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되는 총 시청 시간의 대부분이 미국에서 기획 제작된 미국 오리지널 콘텐츠로 강제 유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넷플릭스의 표면적 슬로건과 달리 실제로는 철저한 미국 문화 자본의 독점 체제를 공고히 하는 기술적 가두리 양식장과 다름없음을 시사합니다. 이 행태는 디즈니 플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K-드라마를 단일 OTT로 방영하지 않고 여러 OTT로 쪼개기 방영을 하면서 애초에 순위를 짓게 하는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순위 집계 방식으로 K-드라마가 1위에 오르는 것을 견제한다면 디즈니 플러스는 방영 방식으로 K-드라마 1위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빌보드의 변칙적 룰 개정, K-팝을 저격한 무빙 골포스트. 미국 음악 시장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고 권위의 팝 차트인 빌보드는 K-팝의 주류 시장 공습이 시작될 때마다 직계 규정을 바꾸는 이른바 무빙 골포스트 전략의 극치를 보여왔습니다. 빌보드는 메인 싱글 차트인 핫백과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의 직계 공식을 주기적으로 변경해왔습니다. 특히 2022년과 2023년 단행된 개정은 사실상 K-팝 아티스트들과 그들의 강력한 글로벌 팬덤을 정조준한 조치였습니다. 주간 다운로드 인정 제한, 기존에는 한 주에 한 계정당 수십 회까지 인정되던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수를 주간 1회로 극단적으로 제한했습니다. 서구 팝스타들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대형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와 라디오 방송 횟수를 독점할 때 K-팝 아티스트들은 글로벌 팬덤의 자발적인 음원 구매와 실물 앨범 소비를 통해 이에 맞서 왔습니다. 빌보드는 이 유일한 돌파구였던 다운로드 반영 비율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스트리밍 가중치 조절, 미국 음악 데이터 분석 계정 차트 데이터에 따르면 빌보드는 유료 스트리밍과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의 반영 비율을 자국 음원 소비 성향에 유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조정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은 서구 아티스트들의 스트리밍 누적 점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를 냈습니다. 미국 음반 산업의 고질적인 악습이자 대형 레이블의 자본력으로 라디오 방송 횟수를 사들이는 페이올라 시스템은 빌보드 차트에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미국 청소년 지향 매체 팀버가 해외 음악 비평지들은 미국 라디오 방송사들은 비영어권 아티스트의 음악, 특히 한국어 가사로 된 음악의 송출을 철저히 배척하는 폐쇄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빌보드가 대중의 직접적인 구매 지표인 다운로드 비중을 무시하면서 대형 기획사의 자본과 인맥으로 움직이는 라디오 에어플레이 점수를 높게 유지하는 것은 미국 로컬 팝스타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대한 제도적 담합이라는 지적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대 BTS, 명백한 인종적 지역적 이중잣대, 빌보드의 룰 개정이 차트 공정성 확보라는 명분대 숨은 K-팝 견제책이라는 증거는 미국 팝스타들과의 차별적 대우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해외 음악 분석 저널리스트들은 미국 팝의 여제 테일러 스위프트와 BTS를 둘러싼 빌보드의 이중잣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더 토처드 포이츠 디파트먼트 등의 앨범을 발매할 당시 수십 가지 버전의 실물을 엘파 디지털 에디션으로 무차별적으로 쏟아내며 팬덤의 중복 구매를 유도했을 때 빌보드와 미국 미디어들은 이를 천재적인 마케팅이자 독보적인 영향력이라고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BTS가 같은 형태로 앨범을 발매했을 때 차트 조작과 시스템 악용이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BTS의 리더 RM은 우리가 보이밴드이고 K-팝 그룹이며 높은 팬 충성도를 가졌다는 이유로 손쉬운 표적이 된 것 같다고 정면으로 받아쳤습니다. 주류 백인 팝스타의 대량 소비는 시장 지배력이고 아시아 아티스트의 대량 소비는 차트 오염으로 규정하는 미국의 오만한 제국주의적인 시선이 투영된 결과입니다. 심지어 빌보드는 2026년 7월 말 비영어권 아티스트들이 전 세계적인 디지털 판매량으로 차트를 장악하던 오랜 역사적 차트인 월드 디지털송 세일즈 차트를 전격 폐지했습니다. BTS가 통상 44위나 1위를 차지하며 독점해온 이 차트를 없애버린 것은 아시아 아티스트의 가시적인 성과와 역사적 기록 축적을 미국 음악계의 시야에서 원천 차단하겠다는 노골적인 지우기 전략의 일환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빌보드가 요즘 그래미가 BTS에게 한 행위를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내는 자체가 내로남불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2026년 BTS의 그래미 보이콧입니다. 미국 엔터테인먼트의 폐쇄성과 차별주의가 임계점에 달하자 결국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가 전면적인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2026년 7월 말 군복무를 마치고 화려하게 컴백한 BTS가 미국 최고 권위의 음악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 대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사건은 글로벌 대중문화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변곡점입니다. 장벽을 허무는 아웃라이어들의 연대,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류 견제는 역설적으로 K 콘텐츠가 미국의 문화 패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할 만큼 강력해졌음을 방증합니다. 미국의 기득권 세력은 시스템의 규칙을 지배하는 자가 시장을 지배한다는 논리로 끝없이 골대를 옮기고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탄소년단이 보여준 그래미 보이콧과 글로벌 팬덤의 즉각적인 차트 폭격은 문화 소비의 권력이 더 이상 미국의 거대 레이블이나 플랫폼의 손에만 쥐어져 있지 않음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넷플릭스가 수식을 바꾸고 빌보드가 차트를 없애며 그래미가 영상을 지울지라도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전세대 대중의 자발적인 연대와 컨텐츠 자체의 압도적인 퀄리티는 미국이 세운 인위적인 성벽을 안쪽에서부터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과거 빌보드 인터뷰에서 빅히트 뮤직의 신용재 대표가 밝혔듯 한류의 목표는 미국의 주류 사회에 온전히 동화되거나 그들의 폐쇄적 시스템에 합류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시스템의 규정을 넘어선 존재, 즉 아웃라이어로서 독자적인 영토를 구축하고 전세계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제도적 장벽은 한류를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구 중심적 문화 제국주의의 몰락을 가속화하는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만리장성에 가둘 수 없었던 K컬처의 위대한 생명력,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제 배치를 빌미로 중국 정부가 전격 발동했던 이른바 한알령이 올해로 만 10년을 맞이했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중국 내 유통을 전면 차단하고 한국 연예인의 방송 출연 및 공연을 금지하며 한국행 단체 관광까지 막았던 이 강력한 문화장벽은 당초 한국 경제와 문화산업의 뿌리를 흔들겠다는 명백한 의도를 품고 있었습니다. 발동 초기만 하더라도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주가가 폭락하고 수출길이 막히며 심각한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대중무역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던 한국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처럼 보였고 중국 내부에서는 K컬처의 전멸과 한류의 몰락이 시간 문제라는 호언장담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알령이 선포된 지 10년이 흐른 지금 냉혹한 현실의 성적표는 당초 중국 당국의 계산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과거 한국 대중문화의 퇴출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조롱했던 중국 관영 언론과 관변 경제지, 미디어 평론 매체들 사이에서 최근 들어 한알령은 사실상 완벽하게 실패한 정책이며 오히려 한국 문화의 글로벌 도약을 도왔다는 통렬한 자성적 분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이제 감정적 국수주의와 애국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K컬처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단일 시장의 압박을 견뎌내고 어떻게 글로벌 체질 개선에 성공했는지를 대단히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K콘텐츠는 중국이라는 높은 장벽을 우회하며 북미, 유럽, 동남아, 남미 등 전 세계 주류 시장을 개척하며 진정한 글로벌 초일류 브랜드로 우뚝 섰습니다. 반면 중국 내부에서는 공식적인 차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 유통이라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여전히 한국 문화가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중국 유력 매체들과 미디어 전문가들이 쏟아낸 구체적인 분석과 내부 시각을 바탕으로 한알령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으며 양국의 문화 권력 지형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지금부터 심층 분석합니다. 중국 언론이 진단하는 한알령 실패의 4대 핵심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 한국 문화 산업의 글로벌 체질 개선과 시장 다변화의 성공. 중국 경제 매체와 시사평론지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한알령의 결정적 패인은 역설적이게도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신속하고 과감한 탈중국 전략과 시장 다변화입니다. 한알령 초기 한국 기업들은 일시적인 매출 가문과 중국 자본의 절수로 고통받았으나 이를 타성에서 벗어나는 계기로 삼아 전세계 미디어 시장의 주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 다변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진화, 넷플릭스 효과의 극대화. 중국 언론은 한알령의 실패가 전세계적인 미디어 플랫폼의 지각 변동 시기와 기막히게 맞물렸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중국 정부가 위성방송 방영을 막고 오프라인 공연 허가를 불허하자 한국의 창작자들은 글로벌 OTT 플랫폼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은 중국의 사법 및 행정 규제권 밖에 존재하므로 중국 정부의 행정명령이나 검열 시스템이 전혀 미치지 않았습니다. 중국 문화 전문 매체들은 중국 시장이라는 거대한 문이 닫히자마자 전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OTT라는 거대한 창문이 열렸다며 한국이 글로벌 자본을 유치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작비를 투입하고 독창적인 IP를 선점한 전략이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다고 짚었습니다. 세 번째, 중국 콘텐츠 산업의 고질적 한계, 검열의 늪과 질적 저하. 중국 미디어 평론가들이 내부적으로 가장 뼈아프게 가슴을 치며 지적하는 부분은 K컬처의 빈자리를 중국 자국 콘텐츠가 전혀 채우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안방극장에서 완전히 몰아내면 그 반사이익으로 자국 대중문화가 시장을 독점하며 비약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언론들은 사상 검열과 지나친 애국주의 콘텐츠 양산이 중국 미디어 산업의 발목을 잡았다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합니다. 과도한 심의 규제로 인해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었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은커녕 자국 소비자들조차 외면하는 진부하고 상투적인 양산형 퓨전 사극과 현대물만 늘어났습니다. 중국의 한 유명 매체는 문화는 강제로 격리하고 보호한다고 해서 자국 산업이 크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진 온실 속에서 중국 대중문화는 경쟁력을 잃고 오히려 하향 평준화되었다고 자조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류를 막았더니 자국 문화가 큰 것이 아니라 자국 미디어 생태계의 자생력만 파괴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 당국은 전통적인 방송 매체와 오프라인 공연만을 통제하면 문화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은 국가 단위의 차단 장벽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기획사들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 글로벌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강력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팬들이 스스로 컨텐츠를 재생산하고 자발적으로 전파하는 능동적 팬덤 생태계 앞에서는 국가가 주도하는 하향식 규제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팩트를 중국 언론들 역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것, 중국 내 K컬처의 기형적 생태계, 음지에서 더욱 뜨겁게 타오르는 K콘텐츠 소비 현상을 바라보는 중국 언론은 한한령이 전면 실시된 이후에도 중국 소비자들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형태를 기형적 독점과 열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중국 매체들은 소비자들이 VPN을 이용해 해외 플랫폼에 우회 접속하거나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및 클라우드 공유 앱을 통해 최신 한국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자막까지 달아 소비하고 있다는 점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한한령은 공식적인 합법적 수출길을 막았을 뿐 중국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문화적 갈등과 수요를 억제하는 데는 완벽하게 실패했다는 뜻입니다.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보지 못하게 막아두니 오히려 음지에서 더 길을 쓰고 찾아보는 역설이 발생했다는 중국 미디어계의 고백은 한한령의 실효성이 제로에 가깝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중국 언론이 인정하는 가장 치욕적이면서도 거대한 결과 중 하나는 바로 한중 양국 간 소프트 파워의 격차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0년간 막대한 국가 자본을 투입해 전 세계 공자학원을 설립하고 자국의 사상과 체제를 홍보하는 대규모 대외 선전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나 세계적인 공감대를 얻는데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중국의 집중 견제를 받는 동안 아시아라는 지리적 경계를 완전히 허물고 전 세계 주류 문화의 아이콘으로 진입했습니다. 중국의 시사평론지들은 문화는 물과 같아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이며 인위적인 행정규제와 장벽으로는 전 세계 대중의 기호와 유행의 도도한 흐름을 통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세련미, 민주적 가치관, 인간 본연의 보편적 감정을 건드리는 뛰어난 스토리텔링이 글로벌 보편성을 획득하는 동안 중국 문화는 폐쇄성과 사회적 제약으로 인해 국제무대에 철저히 고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진단입니다. 중국 언론들의 최근 자성적 분석을 종합하면 지난 한한령 10년은 단기적으로는 상대에게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및 글로벌 문화 주도권을 한국에 완전히 헌납한 최악의 자의적 정책으로 요약됩니다.
인위적인 문화 세국 정책과 민족주의적 장벽은 결코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를 온실 속의 화초로 만들어 고사시킨다는 보편적인 미래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한 셈입니다. 창의성과 다양성이 승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항상 대박 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Ni se te ocurra.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Que eras una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ter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